문을 연 건 분명 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이후부터 내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을까요? 68세 순자 씨는 요즘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문을 엽니다. 불과 몇 초의 망설임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또 누가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까? 괜히 집이 어수선해 보이진 않을까?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느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감정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집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얼마나 서서히 찾아오는지를요. 오늘 이야기는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이 어떻게 삶의 경계를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다시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젊을 땐 외롭다고 말이라도 했죠. 사람을 찾고 약속을 만들고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외로움이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 일정 없는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 TV는 켜져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연락 올 사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후의 감정입니다. 퇴직 후 매일 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좁아진 느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다정한 말에도 마음이 열립니다. 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형님, 얼굴 한번 뵈야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마움이 기준 없는 허락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살의 일, 집을 평가하는 사람. 순자 씨가 처음 불편함을 느낀 건 상대의 눈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보다 시선이 먼저 움직이더랍니다. 장식장 안, 서랍 위, 액자 뒤까지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 집은 진짜 깔끔하네요. 이 가구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자기 집에서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은 원래 가장 긴장을 풀어도 되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순자 씨는 혼자 집에 있어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집에 남은 건 어질러진 물건이 아니라 어질러진 마음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습관, 리듬,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집을 훑어보는 사람은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손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들인 셈이 됩니다. 사례 2. 떠나지 않는 사람. 70세 민호 씨는 며칠만 신세 좀 질게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수십 년의 정이 있었으니까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라는 말엔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거실 TV가 켜져 있고 냉장고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민호 씨 부부는 자기 집에서 언제 쉬어야 할지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내 집 맞나? 선의가 계속되면 침범이 된다. 처음의 허락은 친절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허용은 침범이 됩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코 친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계속 참는 관계일 뿐입니다. 사례 3. 말을 밖으로 옮기는 사람. 71세 경자 씨는 집 안에서 했던 이야기가 밖에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심해서 말했는데 사람들 입을 거치며 형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집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사정이 안 좋다던데.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꺼낸 말이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을 때 그 수치심은 오래갑니다. 경자 씨는 그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위험성. 사례 4. 정을 이용해 돈을 꺼내는 사람. 형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라서 믿고 드리는 정보예요. 이 말은 신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거절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돈 이야기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집에 들어온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 처음엔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힘들다니까, 외롭다니까. 하지만 만남이 끝난 뒤 항상 더 피곤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공감은 나눔이지 소모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다 내 마음이 먼저 바닥난다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집을 지키는 5가지 원칙.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굴 들릴까? 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락할까? 1. 집은 친절의 공간이 아니라 허락의 공간.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2. 시간의 끝을 먼저 정하라. 끝을 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3. 공간에도 경계가 있다. 닫힌 문은 무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4. 거절 문장을 미리 준비하라. 짧고 단호하게 설명 없이. 5. 관계는 밖에서 충분히 쌓고 집은 마지막에. 집은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재해석. 혼자 산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물건, 알람 없이 깨어나는 아침, 내가 정한 하루의 속도. 이 평화는 기준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집의 문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집의 문을 여시나요? 댓글로 나만의 원칙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백세 루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